안녕하십니까. 딥러닝 Models for the Prediction of Intraoperative Hypotension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할 김성훈입니다. 현재 저는 고려대학교 지능형 의료데이터 연구실 인턴 과정 중에 있으며 관심 분야는 수술 중 쇼크 발생 예측 및 탐지 시스템 개발입니다. 목차는 논문 소개, 이전 연구의 한계점, 논문 가설 설정 및 목표, 결론, 필요성, 모델의 특징, 그리고 한계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2021년에 출판되었으며 딥러닝 모델은 침습성과 비침습성 환자의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 시그널 기반 저혈압 쇼크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 논문입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이전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중 저혈압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기반 접근 방식이 있었지만 대부분 동맥암 파형에만 의존한다는 한계가 존재하여 동맥암 파형에서 추출한 특징을 단일 데이터 소스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연력학적 변화는 심전도 및 호흡 패턴을 포함한 생리적 프로파일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광혈류 측정 및 심전도를 활용하여 혈압 예압 의존성 또는 동맥 임피던스 추정이 가능합니다. 저혈압 환자에서는 심박 출량 감소로 인해 말기 이산화탄소가 감소하여 혈압과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 중 획득한 여러 파형의 침습적과 비침습적으로 분석하여 수술 중 저혈압을 예측하는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단일 채널 모델보다 다중 채널 모델에서 AUROC가 일관되게 더 높았습니다. 이는 동맥 혈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는 않더라도 다른 신호에서 추출한 추가 예측 정보에 기인이 가능합니다. 본 논문의 목표는 저혈압이 발생하기 최소 15분 전에 실시간 예측을 위한 딥러닝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의 특징으로는 광혈류 측정 및 심전도를 이용하여 혈압 예압 의존성 또는 동맥 임피던스를 추정하여 여러 가지 이질적 생체 신호에서 비지도 특징을 추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을 가진 모델이 왜 필요한지 세 가지로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환자의 안정성 개선. 둘째, 정확한 예측 가능성. 셋째, 모니터링을 통한 상태 시각화입니다. 먼저 본 논문의 결론부터 살펴보면 의학적 상태 예측은 질병 생리적 상태 또는 보상 메커니즘으로 인한 생체 신호의 변화와 징후 감지를 기반으로 하며 비지도 학습은 사람이 시각화로는 인식이 불가한 임상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미묘한 변화 감지에 유용합니다. 딥러닝 모델이 일상적인 침습적 및 비침습적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획득한 그런 생체 신호를 기반으로 5분, 10분, 15분의 저혈압 이벤트를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 모델은 다양한 환자와 수술 유형에 거쳐 적절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복합 신호를 사용할 때는 모델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신호 처리와 모델 개발 및 검증 통계 분석의 실습 환경은 파이썬과 R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수술 환자로부터 수집한 고충실도 수술 중 생체 신호로 구성된 바이탈 DB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총 3,301명의 적격 환자가 훈련, 검증 및 테스트 데이터 세트에 할당되었고 저혈압 예측을 위한 분류 및 회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1차원 컨볼루션 신경망을 훈련하고 검증했습니다. 여기서 CNN은 뒷페이지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탈 DB는 환자 모니터, 마취기 뇌전도, 인퓨전 펌프, 심박 출량 모니터, 대뇌 말초, 산소 신경 측정기 등 이 수술 중 사용되는 모니터링 장치에 수집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반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수술에서 모니터링되는 동맥압, 심전도, 광혈류 측정, 카른, 카푸노그래피 파형에 대한 데이터만 사용하였고, 4가지 파형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환자만 포함하였으며, 대상 환자는 모델 개발을 위한 훈련 데이터 세트, 검증 데이터 세트, 테스트 데이터 세트로 무작위로 나눴습니다. 앞서 1차원 컨볼루션 신경망, 즉 CNN을 훈련 및 검증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잠깐 CNN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이미지 분야를 다루기에 최적화된 인공신경망 구조로 크게 컨볼루션층과 풀링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볼루션층은 입력 데이터에 대해 필터를 적용해서 특정 맵을 생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풀링층은 컨볼루션에서 추출된 특징의 맵의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이 CNN의 목적은 이미지 데이터 가로, 세로축을 줄이며 채널이 두껍게 쌓이도록 하고, 이를 통해 위치 정보가 담겨져 쌓여짐으로써 데이터의 형상 유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합성곡 신경망의 전체 구조인데요. 컨볼루션과 풀링을 반복하면 이미지의 숫자는 많아지면서 크기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많아진 데이터는 이미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미지의 특정 부분의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이 데이터는 1차원 데이터로 취급해도 무관합니다. 따라서 플래튼을 통해서 1차원 데이터로 변환하게 되고, 이를 Fully Connected Neural Network에 적용해서 훈련을 거칠수록 필터의 가중치가 수정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랜덤한 가중치를 가진 필터들이지만 훈련을 거칠수록 필터의 가중치 값들의 규칙성이 생기게 됩니다. 1차원 컨볼루션 신경망, 즉 CNN을 훈련 및 검증을 진행 후 분류 및 회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을 하는데요. 이 분류 모델은 현재 생체 신호 파형을 분석하여 5분, 10분, 15분 후에 발생하는 저혈압 이벤트 또는 비저혈압 이벤트를 이진 분류기로 분류하였고, 저혈압 이벤트는 1분 이상 지속되는 저혈압으로, 비저혈압 이벤트는 20분 이상 안정된 비저혈압으로 정의했습니다. 회귀 모델의 주요 작업은 5분, 10분, 15분 후 연속값으로 MAP를 추정하는 것인데, 여기서 MAP란 Mean Arterial Pressure의 약자로 평균 동맥압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평균 동맥압은 심장의 수축과 이완 사이에 유지되는 평균 압력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침수정 모델과 비침수정 모델 및 하이브리드 모델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 침수정 모델에는 동맥압 파형이 입력 신호로 포함되었지만 비침수정 모델에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침수정 모델은 동맥압 파형만 단일 입력 신호로 사용하는 모델과 동맥압, 심전도, 광혈류 측정, 카푸노그래피가 사용되는 다채널 모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침수정 모델은 광혈류 측정 파형을 단일 입력 신호로 사용하는 모델과 동맥압을 제외한 다른 신호를 사용하는 다중 채널 모델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맥압 파형이 없기 때문에 예측 정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따라서 비침습정 모델의 원포인트 SBP와 DBP를 보조 정보로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분류 작업에서는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그리고 회귀 작업에서는 선형 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비침수정 다중 채널 모델에서 계산된 최종 출력과 동맥압 파형에서 계산된 1점 SBP 및 DBP를 분석했고,
네, 주요 결과는 분류 모델의 경우 수신기 운영 특성 곡선 아래 영역, 그리고 회귀 모델의 경우는 평균값이었습니다. 2차 결과에서는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값, 음성 예측값이 포함되었으며 향후 저혈압 발생을 예측하는 민감도가 90%인 컷오프 포인트와 유된 지수를 사용하여 계산한 최적의 컷오프 포인트가 포함됐습니다. 클래스 내 상관계수는 관찰된 MAP와 회귀 모델에서 추정된 MAP 사이에서 계산됐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분류와 회귀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는 입력 데이터 특성을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 클래스를 추론하는 것이고 yes, no로 대답할 수 있는 디시전 프로블럼, 즉 결정 문제를 해결하는 AI 모델입니다. 회귀는 입력 데이터의 특성을 통해 연관된 다른 예터의 정확한 값을 추론하는 것이고 이의 예시로는 부모의 키와 자식의 키의 관계, 자동차의 스펙을 이용한 가격 예측, 그리고 1인당 국민 총소득과 배기가스 배출량의 관계 예측 등이 있습니다. 모델의 종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리그레션 회귀를 사용했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분류 모델에 대한 수신기 작동 특성 곡선, 이 곡선은 그림 A에 나와 있습니다. 침습적 모델의 경우에는 4가지 파형이 모두 포함된 다중 채널 모델은 5분, 10분 및 15분 예측에서 동맥압 전용 모델보다 더 크지만 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AUROC를 보였습니다. 비침습적 모델의 경우 심전도, 광혈류 측정 및 카푸노그래피를 사용한 다중 채널 모델이 5분, 10분 및 15분 예측에서 광혈류 측정만 사용한 모델보다 유의하게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수신기 작동 특성 곡선은 입력 신호에 기반한 심층신경망의 성능과 수술 중 저혈압 이벤트에 대한 예측 지연을 보여주며 성과 음영은 모델 출력에 적용된 인계값에 대한 점 추정치 및 95% 신뢰 구간을 나타냅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델의 결과로는 침습적 모델의 경우 다중 채널의 모델이 동맥압 전용보다 유의하게 낮은 MAE를 보였으며 비침습적 모델의 경우 다중 채널 모델은 광혈류 측정 전송 모델보다 유의하게 낮은 MAE를 보였습니다. 그림 B는 가변 임계값을 적용하여 추정 MAP 저혈압 또는 비저혈압으로 이분법으로 분류한 회귀 모델의 ROC 곡선을 보여줍니다. 이 회귀 모델의 AUROC는 분류 모델에 비해 약간 낮았으나 이 침수적 모델과 비침수적 모델의 경우 분류 모델과 같은 다중적 채널 모델이 단일 채널 모델보다 더 일관되게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 상자 플롯에서 이 상자의 경계는 오차의 25번째 및 75번째 백분위 수를 나타내고요. 상자 내의 색상선은 중앙값을, 그리고 상자 내의 빨간색 선은 평균을, 0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상자의 경계는 75번째 백분위 수를 나타냅니다. 또한 상자 위와 아래의 수염은 여기 10번째 및 90번째 백분위 수를 나타내며 박스 플롯 뒤의 기호는 각 개별 데이터 포인터에서 계산된 오차를 나타냅니다. 동맥압 파형을 사용하는 침수적 모델이 비침수적 모델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서요. 따라서 지속적인 동맥 내 모니터링 없이 얻은 매개 변수와 함께 이 비침수적 모델을 사용해서 성능 향상을 조사했습니다. 5분, 10분 및 15분 저혈압 이벤트를 결정할 때 비침습성 다중 채널 모델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으나 여전히 침입 모델에 의해 능가했습니다.
네, 다음은 혈력학적으로 불안한 수술 환자에 대한 모델 구현의 예를 보여줍니다. 각 저혈압 이벤트가 시작되기 15분 전에 출력이 급증이 관찰됐습니다. 저혈압 이벤트가 발생하는 동안 출력은 높게 유지되었으나 이벤트는 15분 동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불일치는 혈압의 정상화하기 위한 개입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 출력 분포는 모델마다 달랐지만 출력값이 작동 임계값보다는 높은 경보 활성화 패턴에서는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위 그림은 저혈압 이벤트에서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파형 영역을 시각화하기 위해 그래드 CAM22를 사용해서 생성된 민감도 맵을 보여줍니다. 침수정 다중 채널 모델에서는 이 그림 A에서는 동맥압 파형이 예측의 주요 소스지만 모델은 더 나은 예측을 위해 다른 신호의 변화도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의 패턴 변화나 심전도 잡음 이런 것들을 감지합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런 변화의 중요성은 비침습적 모델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민감도 분석인데요. 저혈압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MAP가 55 이하로 정의하여 수행했고 저혈압에 대한 엄격한 정의로 인해 저혈압과 저혈압이 아닌 것에 대한 현저한 클래스 불균형이 존재했으나 이 분류 모델의 AUROC와 회귀 모델의 MAE는 원래 분석과 비교했을 때 최소한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본 논문의 한계점을 보면 국내 최고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3차 의료센터에서 동맥압 모니터링 받은 환자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일반화 가능성에 제한 가능한 선택 평양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제가 처음 발표한 거라 약간 좀 이해를 사실 못한 부분도 많고 또 이제 PPT 구성을 이제 논문 세미나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들인 시간에 비해서 약간 좀 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빠뜨린 거나 아니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많이 피드백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